조금 낫나요? 별로? 안녕하세요. 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선대인입니다. 금수저요? 금수저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보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흙수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진짜 시골에서 삽질하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그때 어릴 때 이제 일손을 많이 도왔고요. 뭐 벼농사도 지었고, 뭐 사과 농사도 지어본 적이 있고, 복숭아도 딴 적이 있고, 잡다한 거 다 해봤습니다. 어려운 뭐 역경 나름대로 헤쳐가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친구들도 금방 친해지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죠. 그리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뭐 부모님 하라는 거 이렇게 착하게 잘하고, 뭐 집안일도 돕고, 뭐 공부도 꽤 이제 열심히 하는, 늘 그냥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저도 좀 기쁨이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편인데, 대학 가고 나서 좀 많이 확 뒤집어졌죠. 보수적인 경상도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이제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열악한 현실, 그 참담한 현실에 이제 분노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 때 시위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내 언론에 이제 편집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원래 꿈꿨던 외교관이 아니라 이제 기자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된 거기도 하죠.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체험을 해서 그걸 르포 기사를 썼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최초의 유형이고, 그래서 뭐 기사상도 받고 그랬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99년에 이제 공정가세로 가는 길, 이걸 제가 이제 참여연대 출입할 때 기획을 갖고 와서 동아일보하고 같이 이제 시리즈로 기획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해 여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조세 재정 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게 보람이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치부를 갔더니 저의 어떤 정치적 지향하고 전혀 안 맞는 한나라당을 갔고, 그 중에서도 제가 경북 경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남권 의원들을 담당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산 기사를 많이 발굴했죠. 정치인들 입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이제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으로 이제 전선을 형성하면서 제가 정치부 말진 기자로 최전방의 소총수처럼 기자가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일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기레기 역할을 자꾸 강요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그만뒀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더 이상 부끄러워질 기사는 못 쓰겠다. 그러고 이제 뛰쳐나온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제 꿈은 하여튼 정책 평론을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한 10권 정도, 10년에 걸쳐서 10권 정도의 책을 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죠. 그때 서울시에 이제 정책 전문가로 이제 제의를 받았고요. 뭐 정책 평론을 하겠다고 갔으나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공정책을 공부했고, 또 배운 걸 한번 이제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었죠. 정책 전문가로서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 추가 지정을 이제 맡기도 했고, 또 무분별한 승면 해체 문제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기도 했고, 대중적으로는 안 알려져 있지만 지하철 9호선 2단계에서 약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당시에 이제 서울시정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1년 만에 뛰쳐나와서 김강수 경제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계획했던, 구상했던 책 10권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조세 재정 문제를 건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선대인의 빅픽처, 또 최근엔 일의 미래까지, 뭐 이런 다양한, 제가 이제 따져봤더니 제 단독 저서가 한 12권 정도 되더라고요.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죠. 그렇게 이제 책을 써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그 활동을 관통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저라는 사람을 도구로 활용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런 기조 속에서 보자면 뭐 책도 쓰기도 했지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진행하는 낙곱살이라는 팟캐스트를 뭐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공정하게 걷어서 제대로 쓰자라는 모토 아래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 세금혁명당을 이끌기도 했고 또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거죠. 근데 그 괴는 결국은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올바른 정보를 생산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 이거였죠.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이제 참사가 터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실은 그때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일주일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대행동이라는 모임을 조직해서 이제 그때 또 이끌었고요. 그래도 제가 진행하는 낙곱살 방송에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계속 했었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성인이 되고 나서 기억되는 두 가지 사건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그 다음에 세월호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 집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묵혀둔 이제 그 옛날 신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신문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도 이게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인생의 어떤 큰 사건이었죠. 이제 어쨌거나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 권력을 바꿨잖아요. 이제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이른바 이제 설치류와 조류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 크게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당장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부터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뭐 3년 만에 콘크리트 숲으로 다 둘러싸이는데도 도로 하나 신설되지도 않고 뭐 중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신설되지도 않는 이런 난개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용인시 곳곳에서 폭격 맞은 듯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또 그런데 2조 2천억이나 되는 뭐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5번째나 많은 이런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나 교육, 문화 수준을 올리는 데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개발 사업에 쓰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뭐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죠. 이게 저도 사실은 제가 해왔던 길이 있고 익숙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꼭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일은 나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용인시장이란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장이 가지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예전에 20, 30만 도시에서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로 변모를 했고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가면 도시의 복잡도는 그냥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복잡해지는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또 그걸 뒷받침할 전략과 정책과 또 이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인은 이제 좀 지금처럼 서울에서 밀려서 오는 도시,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니라 여기서 신산업이 일어나고 또 일자리가 생겨나고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과 문화의 수준, 즉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이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용인이라는 지역, 용인이라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잘 변모시켜 가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이게 용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도 파급이 돼서 굉장히 간접적인 좋은 효과들을 또 긍정적인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가치와 지향 또 뜻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소수의 조직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